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 직후 비트코인은 약 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시 전쟁 나면 코인은 위험하지. 정세 불안하면 비트코인은 항상 급락하잖아. 그 말은 과연 맞을까요? 정말로 비트코인은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 자동으로 하락하는 자산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표면적인 뉴스에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단순한 뉴스 해석이 아니라 구조적인 자금 흐름과 거시경제 변수의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1. 전쟁 뉴스가 시장에 미치는 첫 번째 반응. 전쟁이나 군사 충돌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거의 반사적으로 움직입니다. 투자자들은 위험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레버리지를 줄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을 정리합니다. 주식이 빠지고 코인이 빠지고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자금은 어디로 이동할까요? 달러, 미국 국채, 금, 이 세 가지는 전통적인 안전자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시장 구조에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와는 달리 실제 자금 흐름상으로는 위험자산에 더 가깝게 분류됩니다. 그래서 전쟁 뉴스 직후 하락하는 모습은 어쩌면 당연한 단기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구조적인 약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단기 충격과 구조적 하락은 다르다. 시장의 하락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뉴스에 반응하는 단기 충격. 둘째, 거시 환경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하락. 전쟁 뉴스는 대부분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구조적 하락은 보통 이런 흐름에서 나옵니다. 금리가 상승하고 실질금리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로 전환되며 유동성이 축소되고 기관 자금이 빠져나갈 때, 즉 전쟁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전쟁이 금리와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3달러 유동성, 모든 것의 시작점. 이제 핵심 변수로 들어가겠습니다. 달러 유동성입니다. 연준이 돈을 푸는가 아니면 회수하는가? 이 단순한 질문이 비트코인 방향의 절반 이상을 결정합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떠올려 봅시다. 시장은 패닉에 빠졌고 자산은 폭락했습니다. 그 이후 연준은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대차대조표는 급격히 확대되었고 통화량은 폭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비트코인은 3,000달러대에서 시작해 6만 달러를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기술 혁신 때문이었을까요? 반감기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 요소들도 영향을 줬습니다. 하지만 근본은 유동성이었습니다. 시중에 돈이 넘치면 그 돈은 수익을 찾아 이동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베타를 가진 자산이 가장 크게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그런 자산입니다. 2022년 정반대의 환경. 2022년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빠르게 인상했습니다. 양적 긴축을 시작했습니다. 시중의 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비트코인은 69,000달러에서 15,00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코인 시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스닥, 성장주, 기술주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유동성 축소. 비트코인은 전쟁보다 유동성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금리보다 더 중요한 실질금리. 많은 사람들이 금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입니다. 실질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국채는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나는 자산이 됩니다. 그 순간 이자도 배당도 없는 비트코인의 상대적 매력은 떨어집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실질금리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질금리가 하락하면 상승 압력이 생기고 실질금리가 상승하면 하락 압박을 받습니다. 전쟁 뉴스가 나와도 실질금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구조적 하락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6. 달러 지수의 역할. 달러 지수는 글로벌 자금의 방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달러가 강해진다는 것은 자금이 달러로 몰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위험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면 위험 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장 강한 상승 환경은 실질금리 하락, 달러 약세, 유동성 확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올 때입니다. 7. 최근 시장에서 추가된 변수 ETF. 최근 몇 년 사이 시장 구조는 또 한 번 변했습니다.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개인 투자자 심리뿐 아니라 ETF 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순유입이 지속되면 하락이 제한되고 순유출이 지속되면 가격은 압박을 받습니다. 이 변수는 단기 변곡점을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8. 그렇다면 지금의 3% 하락은 무엇인가? 전쟁 뉴스로 인한 3% 하락. 이것은 구조적 붕괴일까요? 아니면 단기 변동성일까요?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실질금리가 급등했는가? 달러가 추세적으로 강세 전환했는가? 연준이 추가 긴축을 시사했는가? ETF에서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했는가? 이 네 가지 중 세 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야 구조적 하락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 이벤트성 충격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은 정세가 불안해서 떨어지는 자산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동성이 줄어들 때 떨어집니다. 전쟁은 직접 원인이 아니라 금리와 달러를 움직이는 간접 요인이 될 때 비로소 구조적 영향을 줍니다. 시장은 감정으로 흔들리지만 방향은 유동성이 결정합니다. 전쟁 뉴스에 반응하기 전에 실질금리와 달러 지수를 먼저 보십시오. 그것이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